안녕하세요. 스콘즈 박혜연입니다. 오늘은 더 뉴 K3를 시승하고 있습니다. 올해 5월쯤인가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죠. 2세대 K3가 한번 페이스리프트 된 그런 모델이고요. 2023년인가? 3세대 나올 예정이라고는 하죠. 제가 전에 올뉴 K3, 그러니까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더 뉴 K3가 나오기 전에 올뉴 K3를 탄 적이 있습니다. 페이스리프트 된 K3를 타고 처음에 가장 많이 받은 인상은요, 이 바로 하체 느낌인데요. 이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올뉴 K3 같은 경우에는요, 하체가 굉장히 이렇게 낭창낭창하고 가벼운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낭창낭창하다는 게 왜 이렇게 가볍게 흔들리는 느낌을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뭔가 되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보트 타는 것 같다, 뭐 아니면 되게 푹신푹신하다, 이런 뭔가 되게 물컹물컹한 느낌은 또 아니면서 되게 가볍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타면서 좀 특이하다,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, 뭔가 서스펜션이 특별히 역할을 한다기보다 좀 차 자체도 가볍고 이게 되게 차가 이렇게 슉슉 가볍게 잡아주는 것 같다,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체 느낌이 저는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단단한 하체를 좋아하는데, 네,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얘기죠. 그러면서도요, 의외로 또 단단하게만 하고 딱딱하기만 하고 뭔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아닙니다. 의외로 또 쫀득하게 잡아주는 부분도 있어요. 스프링이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할 때 댐퍼가 잡아주는 게 역할이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스프링이 막 서로 이렇게 계속 진동하지 않도록, 그러니까 이 스프링이 충격을 막 잡아주고,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뭔가 탁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스프링이 줄어들면서 잡아주죠. 근데 그게 다시 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? 차가 계속 흔들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댐퍼의 역할인데, 이 스프링이 줄어들 때도요, 이렇게 한 번에 팍 줄어드는 느낌이 아니고 싹 줄어들 때도 조금 더 이제 이게 줄어드는 느낌이 뭔가 슉이 아니라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늘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확 슉슉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쫀득하게 뭔가 조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이 아주 길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움직임을 조절해준다, 약간 쫀득하게 어느 정도 좀 잡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요.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전체 움직임이 만약에 움직임이 한 3분의 1 정도 끝단에서 살짝 그래도 완화시켜주고 뭔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의 하체로 변했습니다. 그래서 방지턱을 넘을 때도 되게 부드럽게 넘으면서도,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으면서도 전에는 그냥 쇽 하고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딱 그냥 내려온 느낌이었다면,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약간 쫀득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. 한 3분의 1 지점? 그래서 저는 하체 느낌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도 이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데 진동은 당연히 전해져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네, 흔들리는데 이게 충격으로 오진 않습니다. 그리고 전처럼 가볍게 차가 막 움직이는 느낌도 아니에요.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은 1.6 그냥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입니다. 그리고 변속기는요, CVT, 무단 변속기라고도 하고, 그리고 현대 기아에서는 인텔리전트를 붙여서 IVT라고 얘기를 하죠. 사실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요, 보통 이제 초반에 늘어짐 같은 거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, 그래도 제가 저번에 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K3의 이 IVT는요, 특히 초중반에는 괜찮아요. 아무래도 엔진의 힘이 부족하니까 고속에서 추가로 더 달린다던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상 안 빨라지나?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이제 그런 거야 그건 이제 엔진, 파워트레인 중에서도 이제 엔진 출력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. 이 무단 변속기가 초반에 이렇게 답답하고 늘어지고 그러진 않아요. 오히려 초반하고 중반에 힘을 잘 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해둔 것 같고요. 속도가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게 꾹 성장하는 거. 그러니까 이 속도가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싹 늘어나도록 잘 조율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에 K3를 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K3는 정말로 약간 속도를 크게 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을 하고 싶은, 그리고 운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에게는 오히려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전기차를 오히려 초보 운전에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이 토크가 일정하잖아요. 엔진,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이 기본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요, RPM에 따라서 좀 이게 힘이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. 내가 유지하던 RPM이 어느 정도였냐, 당시 속도가 얼마냐, 그 변속기는 몇 단이냐 등등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날지 예측이 잘 안 되는 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거기에 당황하신 경우가 많고, 이렇게 안 가는 것 같아서 꾹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한 박자 늦게 울컥하고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요 K3는, 그리고 이 무단 변속기, 그러니까 IVT가 들어간 이 K3는 특히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.
그러니까 이렇게 울컥하고 나간다던가 힘이 늦게 나온다던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밟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반응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K3 같은 경우에는 초보 운전자나 첫 차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되게 괜찮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뭐 이번에도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쪽에 지금 기어너브 옆쪽에 드라이브 셀렉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딱 하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쪽으로 스포츠 모드 선택도 가능하고 뭔가 약간 변속기가 있는 것처럼, 그러니까 이제 변속기는 원래 있죠. 죄송해요. 무단 변속기인데 약간 그 기어가 있는 변속기인 것처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대부분 그런 기능이 들어있죠. 가상 이제 그 기어가 가상으로 이제 단수가 있는 것처럼 조절할 수 있게끔,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변속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사실 기어 선택이 왜 이제 기어가 높아지고 기어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그 자전거 기어 선택하듯이 내가 이제 들어간 힘이나 토크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잖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임의로 조절하는 느낌이 들도록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무단 변속기 중에서 어느 단계쯤에 있었으면 좋겠다, 뭐 이제 그런 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기어를 낮춰서 지금 토크를 더 높여줘, 힘을 더 내줘 라던가, 아니면 좀 기어를 높여서 지금 좀 부드럽게 RPM을 낮춰서 가고 싶어, 이제 이런 의지를 차에다가 표명을 해주는 거죠. 뭐 실제로 변속기는 무단 변속기지만 그런 이제 뭐 단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정해줌에 따라서,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쯤이라고 말하기 퍼센트로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어로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회전 반경은 괜찮은 편인 것 같고요. 자, 기본적으로 뭐 차가 속도가 아주 가속이 빠르거나 이러진 않아요. RPM이 올라가면서 하는 거에 비해서 내 속도가 당연히 빠르게 올라가진 않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은 만큼 거기에 이렇게 비례해서 예측 가능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속도 변화에 비해서 차가 앞뒤로 이렇게 피칭이나 롤이 물론 SUV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심하진 않지만 이 하체가 그렇게 낭창낭창하거나 말랑말랑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롤과 피칭이 약간 있습니다. 타이어는 지금 16인치가 끼워져 있고요. 중간 트림이에요. 얘가 15인치부터 17인치까지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타이어는 중간 트림인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사실 이 K3 전에 K3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티어링이었거든요. 약간 스티어링이 많이 웃겼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? 멍청하다보다 약간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?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큼 돌 때 막 되게 진짜 한 이만큼씩 막 헛돌고 유격도 좀 있고, 그 와중에 이렇게 차를 감을 때도 이게 뭔가 일정하게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질감이 너무 큰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돌아갈 때 뭐 힘을 보조해주고 아무래도 MDPS가 이런 거 다 알겠는데 이게 뭔가 이 반응이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는다던가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적당 비율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, 전에 K3 탔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 감는 느낌이 되게 그때 좀 이상했어요. 초반에는 막 또 휙 돌다가 후반에는 갑자기 또 덜 하다가 막 여기 유격은 또 이만큼 있고 막 약간 되게 좀 이상했거든요. 이게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, 이번 K3는 전 스티어링 휠도 좀 더 쫀득해지면서 막 가볍게 휙휙 약간 뭐 기본적으로 스포츠성을 가진 차나 뭐 무거운 차에 비해서는 아주 그렇게 뭐 스티어링 휠이 뭐 안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가벼운 편은 맞는데, 스티어링 휠 가벼운데 그렇다고 휙휙 도는 느낌이 아니고 유격이 있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뭐랄까 좀 쫀득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돌아오려고 하는 복원력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약간의 제가 이렇게 차를 밀었을 때 약간의 반발?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사실 지금 거의 속도가 시속 30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돌릴 때마다 차가 이렇게 기우뚱 한다, 좀 약간 꽤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차 자체가 뭐 롤이나 이런 차의 하중 이동을 잡아주는 정도는 아니다, 이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어쨌든 이 유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, 요 반응 이게 약간 왜 휙휙휙 혼자 헛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일단 이렇게 반발 속에 확실히 느껴져요.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
그래서 저는 K3보다,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보다 오히려 이런 하체 느낌이나 아니면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좀 더 좋아졌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전에는 그냥 약간 좀 마냥 가벼운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. 하체도 스티어링 휠도 마냥 가볍기만 하고 약간 좀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좀 탄성이나 반발성 이런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다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약간 초보 운전이 예측 가능한 이 편안한 초보 운전도 예측 가능한 이 편안한 뭐랄까요, 이렇게 초중반, 특히 초중반 속도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가속이 되는 점들, 이런 부분은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더니 하지만 아무래도 이 곡선이, 그러니까 가속 곡선이 좀 꾸준하다는 거지, 이게 꾸준히 빠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이게 가속 곡선이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어쨌든 적당한 기울기로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중간에 변하는 거 없이 꾸준하게 올라간다. 그래서 오히려 초중반 속도를 주로 내시는, 그러니까 고속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, 굳이 고속으로 많이 달리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게 진짜 운전도 편하면서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또 현대기아 자동차를 살 때 저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, 현대기아의 생각보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HDA나 이런 반자율주행 기술이,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보다 현대기아의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은요, 항상 탈 때마다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현대기아의 차를 탈 때 장점은요, 작은 차의 그 반자율주행 기술을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요. 물론 처음부터 그냥 다 공짜로 넣어주는 건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지만요, 저는 이 가격에 그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런 작은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첫 차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여자분들이 사시는 경우도 많고, 그리고 운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, 왜냐면 이게 골목길을 다니고 할 때도 차가 너무 크면 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그 처음에 운전하시거나 초보 운전자들이 사기 좋은 차 중에 하나인데, 또 그런 분들일수록 이 반자율주행 기술이나 아니면 운전자의 운전 보조 기술, 그러니까 뭐 경고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정말 갑자기 제동을 걸어서 부딪힐 만한 걸 막아준다던가, 이런 운전자 보조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 차급이 낮거나 작은 차들은 잘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, 현대기아는 사실 경차에서부터 넣어주죠.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K3에서도 그런 옵션 선택 가능하고,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K3는 저는 디자인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, 예전에도 이 기아의 디자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요거 좀 약간 좀 과해지고 좀 과격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. 새로 나온 이제 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. 그런데 차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사실 다른 차에서 너무 좀 얇아진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이 K3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굉장히 저는 적당하게 잘 되었다. 오히려 좀 이렇게 눈매도 좀 시원해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좀 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단정하면서 편안한 인상, 약간 좀 참한 인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선명한 그런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. 가격대가 이제 낮게 시작을 하죠. 실용성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이제 뭐 우레탄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플라스틱에 무늬만 넣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좀 딱딱한데 무늬만 넣어놨고, 이런 게 사실 전반적으로 티가 안 나진 않습니다. 그리고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뭐랄까, 이제 배치나 정리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10.25인치 디스플레이가 좀 크게 들어간다는 부분도 괜찮고, 이게 흔들리지 않고 만듦새도 괜찮아요, 생각보다. 네, 그렇습니다. 차가 작은 거는 운전하기 쉽고 편하기 위해서, 골목길도 다니고 도심 주행을 위해서 좀 작은 차. 근데 그렇다고 경차나 좀 이런 거보다는, 아니면 해치백보다는 나는 그래도 세단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기에 괜찮은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는 이 차가 진짜 여성분들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저는 이 K3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그러니까 정말 딱 처음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하고 적당한 차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차입니다. 사실 그리고 이번에 아반떼, 경쟁 모델이기도 한 아반떼가 워낙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데다가 차체도 약간 좀 잘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반떼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느낌으로 일단 오늘은 K3를 탔고요.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아반떼도 똑같이 1.6 그냥 기본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